이번에도 하나씩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걸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이장화 기사님부터 하나씩 추천해 주실까요? 미술 전시는 아닌데요. 피크닉이라는 공간에서 회사 만들기,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시장에 처음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맨 원티드라고 딱 써 있어요. 사람 구함. 1914년도에 어니스트 세글턴이라는 사람이 모집 공고를 낸 건데요. 바로 남극 횡단을 하기 위한 사람을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공고가 보면 되게 웃겨요. 위험한 여행에 참가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임금이 많지 않고 그리고 혹독하게 춥고 장시간 암흑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무사 기한이 좀 이게 담보할 수 없음. 대신에 성공할 경우엔 명예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걸로만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런데 그 종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 27명을 뽑는데 5,000명이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관람객 모집을 좀 이런 우수한 인력을 27명을 뽑아서 결국은 남극을 향해 떠나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남극에 가보지도 못하고 10개월 동안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죠. 이제 목표는 남극 횡단이 아니라 모두가 무사히 귀환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팀이 성공적으로 살아남게 된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어떤 미지를 개척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과 이어지고 그런 인트로를 지나고 나면 설문지들이 나와요. 그냥 일상적인 질문인데 그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얘기를 안 하고요. 설문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몇 명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모험을 떠나는 어떤 사람의 구성원의 성향 같은 거일 수도 있겠죠.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2,786명이 그 투표를 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1,090명이 히어로예요. 저 같은 경우는 2,786명 중에 73명에 속한 귀여운 사람이고. 네. 그래서 저는 창업하기보다는 귀여운 사람으로 남는 게 그 다음번이 저는 또 되게 좋았는데 각 분야에서 사업을 일군 사람들의 인터뷰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서울로 영상을 본 건 2명의 영상을 봤는데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강명진 대표의 인터뷰를 받고 이스라 대표의 이스라 작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 작가인데 이제 1인 출판사를 냈고 가족 경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나 좀 이렇게 직장이라면 조금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많으면 3명 정도만 가서 좀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미술 전시는 아니지만 나는 왜 이 업을 하는가? 내가 이 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전시여서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가보고 싶네요. 일반적인 미술 작품이 있는 전시는 아닌데 또 그것이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피크닉이란 공간 워낙 아름다우니까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데이비드 호크니 이번에 비거 앤 클로저에 갔다 왔는데 데이비드 호크니는 아시다시피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몰입형 전시가 보통 고전 그런 전시로 이루어지는데 현존하는 작가가 3년 동안 정말 기획부터 전시 꾸미는 것까지 전부 참여를 했던 전시라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진짜 좀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회화뿐만 아니라 뭐 오디오나 영상적인 측면 그런 이머시브 아트를 진짜 멋지게 꾸민 그런 전시였는데 올해 2월에 이제 그 라이트룸 영국 런던에서 했었고 2번째가 저희 라이트룸 서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2번째가 어떻게 한국이 됐지? 약간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디지털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나 그 3D 화면들, 영상, 음향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서 이제 들여올 수 있게 됐고 이게 좀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긴 한데 공간 자체는 날씨가 좋을 때 가면 이제 한강도 보이고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으니까 한번 가기를 추천드리고 6가지 주제로 구성되는데 이게 내면의 벽과 바닥까지 굉장히 그 몰입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전시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면 50분 동안 직접 호크니의 목소리로 나레이션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아이패드로 직접 호크니가 이제 작업하는 게 나오는데 보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보고 있던 듯한 작업하는 모습을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꼭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뭐 느낌이 드는 전시였고요. 좀 비싸니까 가서 좀 충분히 즐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천드립니다. 진짜 몰입을 하셨네요, 대표님께서. 진짜요. 네. 멋있었어요. 네.
저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트랜스미션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 전시를 이제 추천드리는데, 백남준 아트센터는 이제 경기도 용인시에 있고요. 백남준이라는 작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작가의 작업 세계를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한 공공 미디어 전문 이제 미술관이고요. 이번 전시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지점은 백남준의 대형 레이저 설치 작업이 국내에서 20년 만에 최초로 소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트랜스미션 타워라는 이 작품은 뉴욕의 9.11 그 테러 다음 해인 2002년에 백남준 선생님께서 록펠러 센터 앞에서 이제 선보인 작품인데요. 평화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선보이신 작품이고요. 2002년에 전시하고 2004년에 이제 시드니에서 전시한 다음에 바로 백남준 아트센터에 이제 기증이 됐어요. 근데 그때 받았지만 한 번도 공개를 못했던 작품이고 20년 만에 지금 이제 최초로 공개가 되니 굉장히 귀한 그러네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트랜스미션 타워는 8m짜리 이제 철제 송신탑 형태의 타워랑 작은 타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인 타워에 이렇게 네온이 설치되어 있고 제일 꼭대기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발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미술관의 야외 뒷마당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작품이 소개될 때 백남준 선생님께서 그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홍곡을 조용히 연주하시오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32대의 폐 자동차로 이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이제 이 두 작품을 같이 전시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자동차는 물질 문명이고,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레이저라는 건 새롭게 도래할 정보사회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폐 자동차를 통해서 그동안의 물질 문명은 이제 작별을 고하고 새롭게 도래할 이제 그 정보사회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같은 거를 좀 담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번에 전시하면서 그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가 리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작품을 대여해서 이번에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레이저가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백남준 선생님께서도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그 레이저 전문가인 파트너가 있으셨고, 국내에서 이번에 이제 이걸 재현하면서는 윤재호 작가라는 한국의 아티스트가 백남준 선생님을 좀 오마주하면서 레이저와 이제 사운드 작업을 같이 해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버전이 보여지는 거고요. 전시장 안에서는 백남준 선생님 그동안 백남준 아트센터의 소장품,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과 아카이빙 자료들이 이제 있고,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레이저 쇼가 진행이 됩니다. 전시 보시면 카메라를 안 꺼내실 수가 없어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촬영하시면서 백남준 선생님 작업과 같이 하는 시간들을 또 좀 기록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보니까 진짜 이것이야말로 인스타그램어블한 광경이고, 또 아까 편집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윤재호 작가님이랑 콜라보한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 이 작가님 작업을 이번에 파라다이스 아트랩에서 맞아요. 봤었어요, 공연을. 네. 그래서 더 기대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저 꼭 네.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서양화 쪽인데 드로잉룸에서 하고 있는 문규화 작가 개인전입니다. 정말 젊은 작가고, 보통 대학원 졸업하면 작가들은 사실 되게 초조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전시를 빨리빨리 하고 싶고 뭔가를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기 마련인데, 문규 작가는 스스로 좀 속도의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나는 이 속도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은 속도를 다르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좀 더 작업에서 집중을 할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열심히 막 뭔가를 전시를 하려고 꾸리고 있을 때 그냥 아예 선언하듯이 전시 안 해. 작업만 할 거야 라고 하고 한 몇 년 동안을 정말 작업만 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분이 뭐 어디 가셨나? 외국 가셨나? 아니면 뭐 사정이 있으신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계속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좀 속도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속도를 가져가고 싶었고, 이 속도라는 것에 대한 작가들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호흡이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그 몇 년 동안 쌓아온 그림들을 서서히 이제 보여주시면서 계속 현재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번 전시 제목도 월동 준비예요. 근데 지금 딱 우리가 월동 준비할 때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월동 준비가 아니라 좀 많은 것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젊은 작가의 행보로서 봐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림 자체 정말 맛깔나게 회화를 그린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딱 보면 굉장히 작품이 세잖아요. 맞아요. 센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가고, 약간 드로잉 룸에서 항상 그 픽하는 작가들이
좀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음. 되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다 다른 어떤 스타일의 전시들이 나와서 추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전시 추천까지 받아왔는데요. 저희 이번 예술탐닉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